살면서 터득하고 전통의 밑바닥부터 느끼면서 해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 맞지 않는다. 현 시대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유랑예술단인 여성농악을 2대째 끌고 있는 단장 김은태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농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여성농악은 공터에다가 대충 천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농악단이었는데 저희 선친이 그거를 좀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당에서 놀던 농악을 무대화시키는 작업으로 백남준 선생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출부터 창극, 무용 여러 가지 것을 배합해서 1시간 40분 정도의 쇼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여성농악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설 부분도 발전을 시키고 파이프로 조립식 극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조립식으로 무대도 만들고 텐트에다가 기름 먹인 방수도 좀 되고 저는 이제 미취학 때인데 6, 7살 때 한번 따라가면은 야찬비라고 그래서 5원씩 주는데 그 돈을 타서 계란도 사 먹고 이 재미로 했는데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코 흘리게가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 아들 잡는다고 끌어안고 나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뭐 이런 것이. 그래서 한번 공연에 나가면 끝까지 따라서 하는 거죠. 애가 이제 안쓰러우니까 그만하라고 막 땡겨도 쫓아나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남준 선생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작품이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이를 먹어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공연하러 나가는 것이 분장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무대를 골고루 다 써야 된다. 관객과 소통을 해야 된다. 기승전결, 처음부터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움직임부터 차근차근 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이 다 나는데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고 이런 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철들어서 서울에 올라오고 이랬을 때는 왜 너는 백남준 선생의 작품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나?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대 사용법하고 스스로 터득해서 즉흥적으로 공연을 하도록 백남준 선생의 훈련을 받았던 거죠. 저는 이제 호남 출신이란 말이죠. 호남 우도농악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상무짓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런 상무짓이 있구나. 또 부산 아미농악이나 거기는 또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활발하고 낙엽사이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죠. 그걸 배워서 내가 개인놀이 하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엮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상무놀이라고 했고 소구춤이라고 하면 상무를 돌리지 않고 소구만 들고 춤을 무용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분리돼 있었는데 제가 사물놀이에서 개인기를 보이면서는 삼도의 가락과 이런 것들 하나로 엮어서 춤도 춰야 되고 상무도 돌려야 되다. 제가 창시자처럼 명명 지은 게 최상소구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만들게 된 계기가 백남준 선생의 영향이었다. 팔산대는 옛날 여성농악단을 그대로 재현해서 약간의 현대화된 단체예요. 6살박이 예담이부터 시작을 해서 60대 이상의 노인들까지 한 20여 명이 동고동락하면서 옛날 여성농악단이 해왔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전송해서 판에서 한바탕 놀아주는 그런 단체거든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아집을 갖고 있었어요. 작품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어린아이들이 단체에 들어오면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오히려 몸을 쓸 수 있도록 온 몸의 체력을 다 발달시켜주죠. 예를 들어서 왼손을 오른손하고 똑같이 쓰게 하는 왼손으로 모든 걸 해라.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온 근육을 다 쓸 수 있도록 땅에 구르는 운동 이런 걸 계속 시키고 그게 이제 예담이 같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가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복도에서 순서를 막 암기하고 있는데 저는 걔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오방진 때 엉덩이 춤을 출래 안 출래? 본인이 처음에는 창피하니까 안 춘다고 했다가 본선에 올라가니까 추겠다고. 그럼 춰라. 예, 그랬을 때 심사위원들이 핸드폰으로 다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경연대회에 나가도 공연을 즐기는 아이하고 작품을 나와서 순서껏 하는 아이하고는 관객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조차도 다르게 보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시간은 좀 다소 걸리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술활동을 하는, 그래서 김은태의 최상소구추류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의 류의 최상소구춤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살면서 터득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한 단계씩 찾아가고 전통의 밑바닥부터 느끼면서 해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변학대가 안 되고 요즘 들어서는 현대인들이 정서적인 것보다 아날로그적인 것보다는 디지털적인 것들을 더 많이 원하고, 예전에는 깊이를 찾고 느끼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경험해 오면서 제가 고집했던 도제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에 맞지 않는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현 시대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좀 버리고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접근을 쉽게 하고,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커리큘럼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씩 해갑니다. 그들이 쉽게 들어와서 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소수의 인원이 원하면 그때 전통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에요.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무대 공연을 100%로 저희가 해왔어요. 그런데 SNS상,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새로운 환경에서 예를 들면 동영상과 믹싱도 좀 하고, 또 음악적인 부분도 선 시대 사람들이 느끼기 좋은 리듬, 박자나 이런 것들도 좀 개혁을 하고, 그렇게 전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은 현대 거를 찾지만 중심은 전통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세계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각자가 지키는 것이 전통성이고 다양하고, 그것만이 자기의 본질을 찾을 수 있고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뿌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현대음악을 한다고 해도 내 몸 움직임은 전통적일 것이다. 나의 생각과 방식은 아주 전통적인 것을 고수할 거라는 거죠.